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는 경제계에서 뒷전으로 밀리곤 했죠. 대중들에겐 기후위기가 북극곰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무겁게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린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인프라의 대전환이 일어나며 환경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세대 환경운동가,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 만나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환경 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환경재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환경 운동을 한 지는 이제 41년이 됐어요. 예. 근데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실천하려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동을 줘야지 마음이 움직이지 그냥 구호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환경재단을 만들어서 우선 환경운동을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우리 아시아 지구촌 인구의 약 60%가 되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지게 하자. 네. 특히 아시아는 굉장히 빠르게 고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환경 운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자. 네. 그러려면은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죠. 네, 그러시군요. 이사님께서는 1981년 네.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운동단체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야말로 1세대 환경운동가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떻게 해서 환경 문제 네. 관심을 가졌냐 네, 하고요. 네. 공예가 반복해 주냐.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뭐 학생 운동 했죠. 그때는 예. 유신 정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저하고 친한 동료들이 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받고 제가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안양교도소로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한 방에 3명씩 긴급조치로 해서 45명이 있는데 이제 서로 뭐 토론도 하고 근데 앞으로 나가서 뭘 할 것인가 그런 토론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노동 운동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다 노동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제가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예.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해 문제, 폴루션 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공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네. 예. 이 40년이 넘게 정말 한평생을 환경 운동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나는 사건은 뭐 많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떻든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뼈마디가 아픈 그 공해병 그게 이제 울산 바로 밑에 있는 온산이거든요. 온산 지역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 외국에 있는 공해 사양 산업이 13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뼈마디가 아픈 사람이 한 700여 명이 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농작물이나 또 바닷가니까 바다에 있는 뭐 조개나 뭐 미역 이런 걸 검사했더니 중금속에 10배 내지 많은 거는 한 100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년 1월 17일이에요.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유병이 생겼다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 700여 명이 뼈마디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37살이었거든요. 근데 38살 된 해녀가 저를 보더니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아. 우리 애들만은 좀 살려주이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공장 바로 옆에 온산 초등학교인데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오염물질 때문에 교정에 아름드리 나무도 죽고 화초도 하나도 없고 그런 데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교 강연 막 가면은 저희 아파트에 경찰관이 한 10명이 와가지고 연금을 시켰어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연금 많이 됐습니다. 그때 연금 내면 또뭐 언론사에서 최열 대표 연금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연금이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울산하고 온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8,800가구 38,000명이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근처로 이제 집단 이주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공해 문제, 환경 문제는 한 개인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가족 공동체도 파괴하고 마을 공동체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환경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오늘 녹화를 오실 때도 일회용 컵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오셨는데요. 예. 이사장님이 직접 실천하고 계신 환경 운동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하면서 환경 운동은 일단 작은 것이 아름답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큰 걸 좋아해요. 집도 예. 큰 걸 좋아하고 차도 큰 걸 좋아하고 뭐 냉장고도 크고 다 큰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환경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작은 거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안 한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네. 습관처럼 지켜야 되는데요. 저희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켜야 할 습관, 네.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그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장 위협을 주는 게 기후 재난이거든요. 기후 위기. 네. 이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연일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건 결국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뭐냐? 사람이 살면서 첫 번째가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가지면은 다른 거 아무리 줄여도 예. 자동차 하나가 달리면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 온실가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자가용을 하면 안 산다. 그래서 저는 아. 지금도 자가용 없습니다. 뭐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용으로는 좀 타지만은 자가용도 없고 또 저는 운전면허 자체를 안 땄어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그 전에는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그냥 뭐 좀 영양분을 잘 섭취하자 그런 식으로 왔는데 실제로 이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또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예.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고기입니다. 소입니다. 소. 소는 사료를 예를 들어서 한 8kg 줘야지 살이 1kg 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는 또 대사김을 네. 하면서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 메탄가스는 우리가 지금 많이 내는 이산화탄소 CO2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많이 나오냐면요. 적게는 한 20배, 많게는 한 3, 40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하면은 그 비가 한 번 오면은 싹 빗물에 씻겨 가서 네. 깨끗해지는데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하면은 수백 년이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요. 지금 줄여도 금방 줄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년, 200년 전 거가 아직도 있으니까. 감내할 수 있는 환경 재난의 수준이 있을 텐데요. 있죠. 한계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재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예. 지구 전체로 보면은 햇빛이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가장
큰 거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빛으로 그걸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나무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걸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일정한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CO2가 나오면 온실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못 나가게 비닐하우스 같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근데 지구 46억 년 동안에 5번 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 멸종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온도에서 6도가 상승했을 때 그때 한 80 내지 90%가 멸종을 했고요. 또 6도가 떨어졌을 때도 또 예. 멸종을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그럼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도 결국은 석유화학 물질로 만든 거니까 네.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결국은 자연 에너지다. 햇빛은 계속 오니까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또 땅속에 있는 지열이라든지 파도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 2050년 지구 전체가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만 그때까지 좀 힘들다 그래서 2060년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2050년까지 그렇게 하면은 1.5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5도는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1.5도가 벌써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이 선언됐는데요. 예.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려면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리우 환경회의입니다. 92년이죠. 92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리우 환경회의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민간 대표 단장으로 갔는데요. 그때 전 세계 국가원수 다 와서 카스트로도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와서 논의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 협약. 두 번째는 생물 종 다양성 협약. 그다음에 나무를 마음대로 막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산림의 원칙.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예. 부시 대통령이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고 또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아서 그래서 전 세계 NGO들이 몇만 명이서 막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시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눈치 보니까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로 결국은 우리도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줄이는 게 아니고 우선은 선진국부터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8개국, 동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38개국이 줄이기 해서 나온 게 일본 교토 어정서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97년 허지부지 되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가 다 모이거든요. 예.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제가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강제로 할당 주는 거는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일단 써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할당을 100을 썼어요. 100을 쓰면은 5년마다 이제 다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100을 썼는데 5년 후에 105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네. 한 번 그거 하면은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사장님, 그렇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 방안은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로드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별로 또 지역, 지자체별로 이제 할당을 주는 거거든요. 할당을 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포스코거든요. 포스코는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에 나오는 온실가스의 1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줄이질 않으면은 예. 국민 개개인이 줄이는 거는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그럼 철강은 1톤을 생산하려면요 온실가스가 2톤이 나와요. 예. 근데 가스가 2톤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철은 무거운 건데 가스가 1톤은 큰 공 8m짜리에 CO2를 가득 집어야지 그게 1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멘트 많이 쓰잖아요. 시멘트는 또 1톤 생산하는데 0.8톤의 CO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석탄을 태워가지고 철을 녹였는데 예. 앞으로는 수소 환원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그럼 이제 수소 환원법을 하면 온실가스는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과학 기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데 예. 그걸 빠르게 전환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거. 미루는 거를 이때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미루어도 될 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양하려면 빨리 하자는 거예요. 예. 빨리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산업을 만들어내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은 제2의 반도체다. 예. 결국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과정에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재단이 음. 그 아시아의 그린 허브 역할을 하시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그린 아시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재단이 200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우리나라 문제 우리 NGO나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간다. 우리가 어떻든 상당한 수준의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아시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환경단체나 NGO를 10개 팀을 선발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 현장에 환경 문제가 뭐가 있는 거를 한번 파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10팀 가고 언론사가 또 직접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한 7, 8년을 하니까 아시아의 어디가 환경 문제가 중요한 거가 쭉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또 10개씩을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10개를 선발하는데 막 한 500개, 700개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린 아시아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노벨상을 받은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예. 행사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글로벌 에코 캠퍼스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캠퍼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글로벌한 형태의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사장님 향후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당장 저희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요. 아시아가 지구 전체 인구의 약 60%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글로벌한 형태로 활동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나라는 큰데 이게 사회주의 체제니까 NGO 활동이 굉장히 거의 없고요. 일본은 나라도 크고 그런데 일본은 NGO가 큰 단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아시아 환경운동의 허브가 한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에 에코 캠퍼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복궁 옆에 그 서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땅을 이제 350평을 사서 그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이제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간을 만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사회 각계 그래도 영향이 있는 지성인들이 모여서 예. 지구 환경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5,200만 중에 우리가 500만, 10분의 1 정도는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린 리더가 저희들 이제까지 그 참여한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그린 리더 500만 명을 더 예.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문제, 또 아시아 문제, 또 최근에 제가 한 아프리카 재단에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아프리카는 13억 인구에 네. 굉장히 큰 대륙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온실가스를 3%밖에 안 쓰는데 가장 기후 재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지원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맹그로브 숲을 조성해서 맹그로브 숲이 일반 나무보다 훨씬 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맹그로브도 심고 에코빌리지도 만들고 하여튼 좋은 모델을 또 만들면은 그 모델이 확산되면은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경험한 것은 기억이 딱 남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건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온다고 한 3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92년 류회의 그때부터 그 30년 됐네요. 그죠? 그때부터 이렇게 기후 재난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막 진짜 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구 환경 용량이 한 1.5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2배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데 예. 매달 200만 원씩 쓰면은 파탄이 오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물질적인 욕망을 이제는 줄여야 된다. 예. 줄이지 않으면은 자기도 고통당하지만 예. 자기 다음 세대. 예, 저도 이제 4살 된 손자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마스크 쓰고 지금은 딱 나가면 지가 마스크를 막 써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회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숲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옳으신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환경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이런 행동에 동참을 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기성세대와 달리 행동하는 Z세대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과 기업,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인 세대의 인식과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